내 일은 남들보다 조금 더 가까이 타인에게 다가가는 일이라고 말하는 기자를 오늘 모셨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아동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취재하고 또 해결책을 모색해온 분인데요. 그간의 기사를 모아서 이번에 울고 있는 아이에게 말을 걸면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시사인의 변진경 기자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 소개부터 할까요? 제가 제 소개죠. 네네. 시사인이라는 주간지에서 네. 일하는 기자고요. 아동에 관한 문제가 처음부터 계속 기사를 썼던 건 아니고요. 교육 문제, 환경 문제 등등 사실 잡다하게 기사를 많이 써왔고 최근에 교육 불평등이나 아동 인권 이런 거 관련해서 기사를 좀 많이 썼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책도 내게 됐고요.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은 기자이자 또 사람입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방송이 작가 소개를 제가 읽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취재하고 기사를 쓰는 동안에 아이들에 관한 질문이 쌓였다라고 하셨는데요. 변진경 기자님에게 아동에 관한 질문들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지를 보고 좀 놀랬던 게 평소에 제가 저한테 묻는 질문이에요. 너는 왜 자꾸 아이들 얘기를 기사를 쓰니? 라고 스스로에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하물며 지나가는 애들 보면서 예쁘다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마도 아이를 좋아하는 건 아이를 낳고 키워서인가? 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것만으로는 또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재를 하다 보면 모든 구성원들이 있죠. 어떤 가족이 있으면 그 성인 남녀의 일이라도 거기에 아이가 있고 그 아이가 그 기사의 주인공은 아니더라도 마음에 남았던 것 같고 그 아이는 잠깐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라던가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였던 거 같기는 하고요.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거기서 제가 제일 충격받고 한동안 잊지 못했던 장면이 이건 이제 안 보신 분들에게는 스포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잠깐 건너뛰십시오. 톰이라는 아이가 기차 밑에 들어가 있죠. 예, 그 아이에 의해서 이 설국열차라는 그 세계가 굴러가고 그렇습니다. 있고 그 세계가 그 여린 아이의 팔 하나에 의지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은유 같지가 않고 그 이후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라든지 모순 같은 걸 보면서 가난하고 잘 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아이들에게 되게 우리 사회에 무거운 짐을 떠안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장면을 많이 생각했어요. 네. 어떤 꼭지들은 기자님의 오랜 걱정과 고민과 그리고 깊은 분노, 빡침이 만나서 아주 단단한 망치처럼 읽히기도 했거든요. 목숨 건 등굣길 그리고 팬데믹 교육 공백 같은 기사가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는데 책의 매순말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묻기만 하는 어른들조차 점점 적어지고 있어서 묻고 기록하는 일을 그만두지 못한다. 변진경 기자님이 이 기사들을 쓴 이유이자 이 책을 낸 이유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저도 이제 저를 설명할 때 기자라는 정체성이 굉장히 큰데 기자를 왜 하는가, 어떤 기자인가를 이제 물을 때 항상 고민을 많이 하죠. 네이버 기자 페이지라고 거기 이제 하나씩 자기 소개말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되게 부끄러워하거든요. 그런 걸 쓰는 걸. 그래서 간단한 한 줄인데 세상의 모든 약한 목소리에 마음을 둡니다. 이 문장 생각은 좀 오래 걸렸어요. 솔직하게 나타낸 문장이 마음을 둡니다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세상의 모든 약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혹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이걸 바꾸려고 합니다가 아니라 저는 제가 하는 일이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마음을 두는 일이라고 여겨요. 마음을 두기 때문에 제가 그걸 취재하고 또 글로 옮겨서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걸 굉장히 큰 행운으로 여기고요. 근데 그 마음을 둔다는 것의 그 무기력함에 가끔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을 둬서 어쩔 건데? 그래서 바뀌는 게 뭔데? 라는 물음에 대해서 답을 잘 못 내릴 때가 많고 그 마음을 둔다는 건 아이들한테 이제 묻고 들어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행위가 갖는 힘도 있지만 무기력함도 있어서 나는 이렇게 주변을 뱅뱅 돌면서 묻기만 하네라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다가 어떨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가만히 보니 나처럼 이렇게 묻는 사람도 이제는 적어지고 있구나. 기사를 쓰고 책을 낼 때도 큰 자신은 없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얘기에 관심이 있을까? 나만 좀 유별난가? 근데 생각보다 기사를 내면서 사실 좀 확신을 갖죠.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고 그 사람들도 이런 언어가 굉장히
했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긁어줬다고 감사해 하니까 저는 또 거기에 또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희망을 보고 네, 이런 책을 낼 수 있는 데까지 온 것 같아요. 사회 문제를 생각하면 늘 제도를 바꾸고 마련하는 게 먼저인지 사람들 마음이나 생각이 바뀌는 게 먼저인지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특히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생각할 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름의 결론으로는 제도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쪽이었습니다. 변진경 기자님의 기사들을 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바로 돈입니다. 스웨덴의 전문가였나요? 중요한 것은 틀과 제도가 아닌 마인드 세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데 네. 마인드 세팅이 바로 돈이라는 이야기였어요. 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저도 예를 들면 인식과 제도 중에서 어떤 부분은 사람들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변하겠구나. 근데 어떤 부분은 이게 인식 바뀌는 거 기다리다가는 우리 아이를 다 죽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제도 부분이 결국은 돈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에는 돈이 들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좋은 말 대잔치로 해가 시작해서 좋은 말 대잔치 법 조문으로 끝나면 실행되는 데에는 돈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법까지는 만들어요. 왜냐하면 돈이 안 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딱히 반대하는 사람도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둔다. 얼마 전에 만들어졌어요. 지자체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책임을 다 해야 된다. 법 만들어지는 거는 뚝딱이에요. 그것을 현실 세계에 실제 적용시켜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어서 그들이 그런 일을 하게 만드는 데는 돈이 필요하죠. 집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거에는 하세월이 걸리는 거죠. 그게 거기서 바로 그 의지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동이 죽고 사회가 뒤집어질 것처럼 분노하고 또 국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부랴부랴 법도 만들고 그래도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다. 네. 이거는 많이 답답한 이야기였는데 네. 청원이 그렇게 쇄도하고 요구들이 많아도 돈이 돌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실 그 청원 같은 것들도 네. 법을 제정하라, 누굴 처벌하라, 강력히 처벌을 높이라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작동되게 해주세요. 작동이란 이꼴 돈 예산 배분과 집행이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완전 최종 실무 단계에서 필요한 이야기고 그들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범대중들에게는 그 단계까지 관심이 이어져 나가려면 되게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정인이 사건 이후에 엄청난 청원들과 관심들이 쏟아져서 법이 강화되고 했지만 그 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부작용을 막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까지는 6개월, 1년, 2년이 걸리는 세월 동안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관심을 부여잡고 언론이 기사를 쓰지는 않거든요. 실제 그 제도가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비극을 맞는데 어떻게 기여하냐 이거는 그 단계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지만 사람들은 또 다른 사건이 터지면 또 그 초기 단계에 대해서 청원을 하고 요구를 하고 분노를 하고 그럼 그것이 흘러가는 동안은 다 모두 잊혀버리고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저도 요 뒷부분에 초점을 맞춘 기사들을 많이 쓰려고 했고 그런 기사나 글은 잘 읽히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크게 분노할 만한 대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흡입력 있는 어떤 스토리가 나오기 힘든 부분이라서 재미없다고 여겨지죠. 책에도 그렇게 쓰셨어요. 비포에는 관심이 쏟아지는데 네. 애프터에는 관심이 줄어든다. 네.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많이 무지한 탓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법이나 이런 뭐 그런 걸 치세한 디테일을 다 알 것이며 근데 그 역할을 사실은 정치권에 계시거나 뭐 전문가 분들이라든지 정부 있는 분들이 그것을 부여잡고 사람들에게 인지하고 이해되도록 해야 되는 게 이제 그 역할이고 저희 같은 뭐 언론인 포함해서 네. 이 장에서는 먹어도 먹는 게 아닌 아동흙밥이라는 제목으로 아동이 먹는 밥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부잣집 아동이든 가난한 집 아동이든 총체적으로 한국 사회 아동들이 악화된 밥을 먹고 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그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 변호사 우영우 이사를 그거 보고 있어요. 부하가 피리 부는 사나이 고편에서 네. 그 대치동 아이들의 그 현실을 다룬 거였는데 거기 네. 이제 제 요 책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차용이 돼서 성상화돼서 보이니까 네. 저도 되게 또 울컥하더라고요. 아이고, 그거 보면서 또 그때 당시 제가 썼던 요거 대치동 퀴즈 관련된 기사가 다시 역주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사람들이 또 다시 놀라는 거예요. 코로나19
발발 직전이었어요. 네네. 그때 썼던 기사인데 지금도 사람들이 세상에 이러면서 다시 이제 그 드라마를 보고 그 기사를 보고 다시 이제 놀라시는 걸 봤는데 저 역시 그때 당시에 취재하면서 놀랐고 대치동 키즈로 대변되는 어떤 이제 상위 계층 아이들의 밥뿐만 아니라 이른바 결식아동이라고 부르던 돌봄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다 아울러서 이제 쓴 거였거든요. 아동학밥에 관한 기사로는 그 기사만 쓰신 게 아니잖아요. 뭐 잘 사는 아이들의 슬픈 식사건 못 사는 아이들의 부족한 뭐 식사건 맥락이 되게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한마디로 아무도 아이들 밥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회가 물어요. 그래도 밥 먹니? 어떤 거 먹니? 밥 챙겨줄까? 점검하고 물어요. 그렇게 뭐 급식 카드도 나눠주고 돈도 지원하잖아요. 그것을 제외한 어느 정도 부모에게 돌봄을 받는다라고 이제 인정받는 아이들에게는 관심이 없으니까 사실 양육자만이 그것만을 챙길 수 있는데 양육자가 그런 상황이 안 되거나 혹은 그것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을 때 그것이 내쳐지는 건데 그 질문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네. 답은 이제 간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뭐 주류층이라고 할까요? 사회에서 목소리가 큰 분들이 밥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나를 돌보고 남을 돌보는 행위 같은 것에 관심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처럼 성공해야 되는 주문을 받는 아이들은 밥에 관심을 둘 여유나 환경이 없는 거죠. 그냥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밥이 중요하다. 어떤 시간을 내서 자식의 건강과 정신을 돌보는 것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르쳐주는 어른들이 없는 것. 네. 부모의 계층에 따라서 한국 사회 문제를 다르게 겪습니다. 이 책 3장에 실린 목숨 건 등굣길의 기사들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부모들은 저 이 말을 처음 만난 것 같아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는 뜻이라면서요. 네. 부동산 어떤 투자에 관련된 그런 데서 나온 말이죠. 부동산 투자에 별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비싼 아파트의 하나의 그 상징처럼 쓰이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파트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어린이 안전을 개인적으로 여력 있는 부모들이 구입을 하고 있고 안전의 계급 격차를 아이들조차 체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는데요. 그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건 이제 저도 아이 낳고 키우고 그냥 체감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아이가 이제 학교 갈 때쯤 되거나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밖에서 뭐 아장아장 걸어 다니기 시작할 때 부모들이 양육자들이 이사를 고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굉장히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오토바이하고 인도 따로 없는 주택가에 사는 부모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제 걷기 시작하니 좀 걸려야 되는데 뭔가 공원까지 가는데 차와 오토바이와 막 이런 것들이 혼재돼 있으면 애 키울 데가 못 되네 하고 아이가 안전하게 놀이터에서 놀 수 있거나 이런 것들 찾으면 신축 아파트라는 것들이 대부분 차가 이제 지하로 다니고 이런 것들이 선호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곳들이 뭐 값이 오르고 뭐 이렇게 되는 현상들은 자체는 알고 있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거예요. 뭐 학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왜냐면 학군이 형성되기 마련이죠. 왜냐면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뭐 거기가 투자 가치가 높으니까 젊은 30, 40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간다라고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분석하는 걸 보면서 물론 뭐 투자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굉장히 단순한 욕구. 내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낮은 곳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취재를 하면서 저의 그냥 그 막연한 체감도 같은 거를 증명을 해보고 싶었고 그 상관관계를 해봤더니 그 예상했던 것보다 그 상관관계가 비교적 뚜렷이 나와서 오히려 또 슬펐죠. 그 상관관계가 나온 걸 보고. 고소득층이 사는 지역에서는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가 적게 일어난다는 기사였죠. 네. 그게 이제 단순 절대치로 비교한 게 아니라 그 비율로 봤을 때 그러하다는 것은 실제로 증명이 된 거니까 제가 막연히 체감하던 것이 사실이었다라는 거에 저도 충격이었고 그 부분 독자들도 굉장히 충격 받은 것 같아요.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기자로서 아이들을 취재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이야기를 기사로 쓸 때 경계하는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항상 신경 쓰고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취재할 때 아이들에게 뭘 물을 때마다 물어야 사실 저도 이야기를 제대로 전할 수 있는데 물을 때
되게 조심스럽고 미안하죠. 좋은 상황에 대한 질문을 갖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너는 왜 밥을 못 먹었니? 너는 왜 아프니? 그런 질문을 그냥 고지고대로 해버리면 아이에게 상처가 되죠. 그리고 기자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런 질문을 받았다니 그 상황에는 내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인식을 못할지라도 나중에 돌아보면 알 거예요. 아, 내가 그 궁핍한 환경이 있었고 그런 취재 대상이었구나라는 경험으로 저는 남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회하는 방안을 최대한 많이 했어요. 만약에 그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뭐 양육자들 아니면 어떤 단체분이든 복지사분이든 계시면 그분들에게서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아이를 건들지 않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해요. 아니면 그 아이를 만나게 되더라도 그냥 아이와 뭐 놀아주거나 작은 선물을 건네주거나 그런 식으로 대면하지, 제가 알고 싶은 질문들은 다른 데서 얻을 수 있으면 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대면해야 되는 순간 에는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포기하는 적도 많아요. 이거는 묻지 말고 그냥 어떻게 보면 생생한 어떤 멘트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버리고 가자. 내가 충분히 이 아이의 상황을 상상하고 추측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걸 이 아이한테 물어야 되나라는 상황에서 묻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기자라는 그 업에서는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자세거든요. 그 관점에서만 보면. 하지만 저는 좋은 어른이나 사람으로 남고 싶은 욕심도 버리지 못하고 있어서 자제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하지만 때로는 사실 그런 생각도 해요. 직접 그 아이의 어떤 날 것의 이야기를 담았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의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뭐랄까 이득이 보이는데, 그러면 무엇이 이 아이를 더 도와주는 것인가 저는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기자라는 일 자체가 아픈 걸 끄집어내서 사람들에게 제시해서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라고 스스로를 이제 합리화를 하는데, 그것 자체가 주는 상처가 있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사실 전 답을 내리진 못하지만 애매하게 걸치고 있어요. 책 머리말에서 결국 닿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셨어요. 학대받고 방치된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기록을 했지만 그것도 결국은 손이 닿는 곳까지, 세상과 끈이 연결된 곳까지 였다고 쓰셨는데, 저는 그 말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도움도 손길도 닿지 않는 심해 같은 영역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 이야기는 비극이 되어야만 세상에 전달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 책을 썼다고도 하셨습니다. 거길 상상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저는 그러면 계속 변진경 기자님의 다음 기사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